거야. 카운터. 타이머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제어를 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카운터라고 하는 거는 횟수를 제어하기 위한 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실린더가 동작하는 게 뭐 10번을 동작해야 된다. 그리고 멈춰야 된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카운터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1분 있다가 자동으로 멈춘다. 뭐 1초 있다가 그 다음 뭐가 켜진다. 이런 것들, 시간에 대한 것들은 타이머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내가 푸시 버튼을 눌러서 기동 신호를 살렸어요. 근데 이거를 5초 있다가, 우리 이제 너무 시간 많이 끌면 안 되니까 5초 정도 있다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고 싶어요. 5초 있다가 꺼지도록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기동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동 신호에 대해서 타이머를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 기동 지금 밑에 접점 브랜치를 하나 따서 기동이라고 하는 신호를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요거는 지금 기동 신호다. 그럼 이 기동 신호가 살았을 때 타이머라고 하는 거를 넣을 건데, 타이머는 인스트럭션 쪽에 보시면 타이머 오퍼레이션,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인스트럭션 보이죠? 인스트럭션에 보시면 타이머 오퍼레이션이요? 타이머 오퍼레이션이라고 보이죠. 그죠? 타이머 오퍼레이션. 자, 여기서 TON이라고 하는 걸 한번 써봅시다. TON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창이 하나 뜨죠? 네. IEC 타이머,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블럭, 이런 모양으로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뭐 이 이름을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그냥 이거를 우리 조금 약식으로 T1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1 아니면 뭐 TON1, 네. TON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TON1 번호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이름을 넣어도 되겠지만, 그냥 지금 단순하게 T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on delay timer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on delay timer. 자, 이런 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타이머 펑션 블럭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타이머 펑션 블럭. 타이머 펑션 블럭의 기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시간 지연이에요. 그러면 이제 타이머라는 거는 언제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그 시작 신호와 함께 유지되는 신호가 필요해요. 타이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신호.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in이라고 하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in.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신호에 기동이라고 하는 신호에 의해서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타이머가 동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타이머라고 하는 거는 몇 초, 몇 분, 뭐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 값은 어디다가 넣어주느냐? 이 밑에 있는 PT라고 하는 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PT. PT는 이제 프리셋 타임이라고 해서 저기다가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시간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일단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T, 샵, O, S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T, 샵, O, S. T, 샵, O, S. 자, 타이머는 언제 시작되느냐, 그죠? 그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시작 신호는 결국 in이라고 하는
자, 우리가 이제 요 펑션 블럭이라고 하는 이렇게 네모 박스로 생긴 거 펑션 블럭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입력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이런 in, pt 이런 것들을 입력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q, et 이런 것들은 출력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입력에 어떤 조건이 들어와서 설정이 됐을 때 그 결과가 출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t샵. t샵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지금 시간을 의미하는 값이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t샵. t샵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초 단위는 s겠죠. 그죠? 초 단위는 s. 내가 미리세크로 하고 싶으면 미리세크로 넣을 수 있고, 분 단위로 하고 싶으면 m이라고 넣을 수 있고, 시간 단위로 하면 h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결국 5초를 의미를 하는 거죠. 5초. in. 타이머라는 거는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그게 필요하잖아요. 타이머가 지 혼자 막 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작하는 시점이 필요해요. 그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in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타이머는 뭐냐면,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어떤 시작하는 어떤 동작 신호가 이제 in에 들어와야 돼. 근데 이 in이 가다가 딱 바로 멈췄어요. 근데 이제 타이머는 어떻게 동작하냐? 그러면 쭉 가다가 요 in 신호가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시간값이 쭉쭉쭉쭉 증가하기 시작해요. 증가하는데 만약에 in 신호가 딱 끊어졌다. 끊어지면 타이머도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근데 in 신호가 길게 들어왔다. in 신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똑같은 그 타이밍에 타이머가 쭉쭉 가기 시작하다가 자기가 설정한 시간이 있겠죠. 시간이 딱 되면 여기서는 이제 타이머의 출력이 이 시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타이머에 설정한 시간 값까지 얘가 동작하려면 이 in이라고 하는 신호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거. Q는 타이머가 이렇게 이제 자기의 설정한 그 시간이 딱 됐어요. 시간이 되면 이 시점에 Q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출력. 출력은 그냥 on 신호예요. true, false에 해당하는 불 타입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t라고 하는 거. et는 elapsed time이라고 해서 경과 시간. 지금 타이머가 1, 2, 3, 4 이렇게 지나가는 그 경과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타이머를 돌렸어요. 뭔가 이렇게 기동신호를 하나 살렸고, 기동신호가 살면 그 기동신호에 의해서 타이머를 살려서, 그러면 저 기동신호가 살자마자 얘는 1, 2, 3, 4 이제 돌아가겠죠. 그죠? 돌아가다가 이제 5초가 됐어요. 내가 설정한 시간 됐어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Q가 나오죠. 그죠? Q가 true가 되는 거예요. Q가 나온다는 건 Q가 산다는 거죠. true가 된다는 거죠. 그걸로 뭐 할까요? 지금 끊어주자는 거예요. 끊어버리자고. 신호를, 이제는 저 기동 신호를 자동으로 정지를 시키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기유지 회로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동 신호를 끊을 수 있어요? 자, 그죠. 지금은 푸시 버튼 2번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푸시 버튼 2번으로 자기 유지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타이머를 가지고 끊고 싶으면 결국 이 자리에 타이머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타이머의 출력, 타이머의 Q,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타이머의 출력이 여기에 들어오면 끊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푸시 버튼 2를 눌러도 끊어지고 타이머에 의해서도 끊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비접점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 타이머의 출력을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타이머의 출력, 요 Q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타이머의 출력 Q에다가 코일을 하나 이렇게 걸게 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M0.1 이라고 하고 이거의 명칭을 자동정지라고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자동정지라고 바꿔보자. 그리고 이 M0.1 자동정지라고 하는 이 접점을 여기다가 써보는 거예요. M0.1 자, 이렇게 하면 타이머의 출력 Q가 ON이 되면 자동 정지라고 하는 코일이 살죠, 그죠? 그리고 자동 정지라고 하는 이 코일의 신호를 이용을 해서 현재 살아있는 자기유지를 끊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면 실행시키려면 다운로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다운로드. 로드. 자, 동작을 시켜보면 기동이 살자마자 타이머가 동작하죠, 그죠? 네, 그리고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거죠. 푸시 버튼 누르면 기동이 살고 타이머가 쭉 올라가다가 5초가 되면은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이 나와서 자동 정지라고 하는 접점 때문에 자기유지가 끊어지는 거예요. 요놈 때문에 끊어지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죠? 그래서 타이머의 출력을 별도로 이렇게 하나 빼고 그 뺀 하나의 어떤 접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도 그냥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얘를 지워버리고 타이머를 그냥 이렇게 놓고 타이머의 출력을 여기다가 그냥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쓰느냐? TON1 하고 점을 찍으면 Q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타이머의 출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타이머의 출력. TON1.Q.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펑션 블럭을 우리 이런 걸 이제 펑션 블럭이라 그래요. 펑션 블럭. 타이머도 하나 이제 펑션 블럭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DNS 프로그램에서는 펑션 블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펑션 블럭. 펑션 블럭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함수라고 그랬어요. 함수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어떤 숫자를 A는 1, 뭐 B는 2 이런 거를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A 플러스 B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일종으로 뭐 C라는 걸로 내보낸다 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의 함수란 말이에요. 함수, 그죠? 그런 함수의 개념을
이 프로그램에서는 펑션 블럭이라고 하는 이런 사각 박스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입력 파라미터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출력 파라미터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타이머도 하나의 펑션 블럭이고 그런 펑션 블럭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DB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저 DB는 데이터 블럭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 데이터 블럭이라고 해서 그 펑션 블럭이 사용하는 내부의 메모리들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펑션 블럭이 그 내부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저장 공간, 이거를 데이터 블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좌측에 프로젝트 트리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타이머를 하나 사용했기 때문에 이 타이머에 대한 데이터 블럭이 자동으로 하나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타이머를 여기다 또 하나 쓴다 그러면 자동으로 뭐 DB2, DB3 이런 식으로 따라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타이머라든가 카운터라든가 이제 이런 걸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저런 데이터 블럭은 뭐 1번이든 2번이든 사실 그 어드레스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 태그 이름. 내가 TON1이라고 만들었으면 그 TON1이라는 태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태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 조건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꺼지는 거였잖아요. 그죠? 꺼지는 건데 우리 그 뭐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생산 장비라든가 어떤 생산 라인에 가면 이렇게 이제 오퍼레이팅 하는 스위치들이 이제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기동, 정지, 리셋, 뭐 원점 복귀 등등 뭐 이런 푸시 버튼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작업자가 와가지고 한번 버튼을 딱 눌렀다고 해서 갑자기 기계가 막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들을 적용을 하냐면 버튼을 그냥 한 번만 누른다고 해서 이게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튼을 3초 동안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3초 동안 1, 2, 3 누르고 있으면 그때 이렇게 이제 그 설비가 기동이 되죠. 그 3초 동안은 뭔가 부저라든가 램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장비가 곧 기동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살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작업자들이 이제 알 수 있도록, 아, 이제 장비 기동되는구나.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서 내가 저 푸시 버튼 1번을 3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지만 기동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 버튼 1이라고 하는 신호가 타이머의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타이머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신호가 3초가 유지가 되면 타이머의 출력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타이머가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푸시 버튼이 있고 타이머가 요 사이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TON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TON2라고 이름을 그냥 붙여주고, 자, 이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시간값은 T#3S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푸시 버튼 입력이 1초, 2초, 3초 지나면 Q를 통해서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일단 한번 기동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면 자기 유지에 의해서 기동이라고 하는 신호는 계속 살아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잠깐 누르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타이머가 동작을 안 하니까 잠깐 누를 때는 안 되지만 1초, 2초, 3초를 눌렀다가 손을 떼면 기동 신호가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신호에 의해서 끊어지는 이제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초, 2초, 3초 누르면 동작하고 이거는 이제 꺼지는 타이머니까 꺼지는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 기동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면 이 타이머를 쟤를 끊어주는 걸로 사용하지 말고 이제 램프를 1초 온, 1초 오프로 이렇게 반복하는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끊어주는 건 안 할 거니까 얘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거는 좀 Q 이놈은 삭제를 하고. 자, 기동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았을 때, 그죠? 그래서 기동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면 지금 이 타이머에 의해서 출력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일단. 그러면 출력부에 다른 거는 일단은 빼버릴게요. 우리 적색 등만 살려놓고 모터라든가 다른 것들은 그냥 삭제를 해버립시다. 적색 등만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거예요. 요 타이머를 한 번 온, 한 번 오프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온에 해당하는 타이머가 하나 필요하고 오프에 해당하는 타이머가 하나 필요하죠. 그죠? 타이머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동작을 하려면 타이머를 2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머를 2개.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기동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았을 때 일단 타이머를 하나 살립니다. 그래서 1초가 지나면 또 다른 타이머를 하나 또 살려야 되겠죠. 또 다른 타이머. 그래서 타이머를 하나를 이 뒤에다가 연속으로 갖다가 붙여 볼게요. 이번에는 TON 3번. 자, 얘를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냥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값을 1초로 한번 바꿔볼게요. 1초. T, 샵 1S. 자, 어떻게 이제 동작하는지 한번 잘 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제 기동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았어요. 그러면 타이머 TON 1번이 먼저 1초 동안 동작을 해서 그 출력이 나오면 그 다음 타이머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타이머가 동작을 완료하면 한 사이클이 끝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타이머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 첫 번째 타이머를 끊어버려야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타이머를 끊어야지만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타이머를 가지고 이 타이머의 출력 TON 3.Q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뭘 끊어요? 이 앞에를 끊어줘야 돼. 얘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동작이 반복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비접점 하나를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이걸로 뭘 하느냐? 타이머 3.Q로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TON 3.Q가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기동신호는 지금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푸시 버튼 눌러서 이제 기동을 살려놨으니까. 기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얘는 이제 오퍼레이션 중이다, 동작 중이다, 라고 하는 신호를 살려놓은 거예요. 얘가 계속 살아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어차피 B접점이니까 그냥 쭉 지나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타이머를 살립니다. 그래서 1초 지나고 나면 두 번째 타이머가 또 1초 지나죠. 그래서 두 번째 타이머가 완료가 되면 여기를 끊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끊어지고 얘도 끊어지죠. 다 리셋이 되죠. 그죠? 여기를 끊었으니까 여기를 끊는다는 거는 둘 다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리셋이 된다는 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게 이어지고 여기서부터 또 1초, 1초 끊어지고 또 1초, 1초 이렇게 동작하겠죠. 그죠?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타이머의
신호를 가지고, 타이머의 신호를 가지고 적색 등에다가 한번 할당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기동 신호라 하지 말고 여기다가 TON 1.Q라고 하는 신호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양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1초, 2초, 3초 일단 푸시 버튼을 3초 눌러서 기동을 살리면 자, 이렇게 이제 깜빡이는 동작이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요게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기동할 때 3초 누르는 건데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헷갈리면 요거 빼버려도 상관없죠. 요거는 얘는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이런 동작들을 이런 식으로 타이머 2개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자동화 장비들을 보면 저런 타워 램프라고 하는 것들이 장비의 꼭대기에 다 붙어서 장비의 동작 상태를 보통 다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멀리서도 장비가 지금 정상 동작한다. 아니면 뭔가 에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어떤 거는 1초 간격으로 1초 오프로 움직이기도 하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비상 상황이 걸리면 깜빡깜빡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깜빡이는 동작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표시하는 그런 용도로 자주 사용을 해요.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PLC 메이커들이 이거를 조금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짤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자, 오늘 그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동작을. 자, 우선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TON 요거 그냥 일단 삭제합시다. 삭제하고 얘도 삭제하고 얘도 삭제하고 얘네들 그냥 다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느냐? Device and Configuration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상태니까 위에 여기 이제 오프라인, 고 오프라인을 눌러서 오프라인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 이제 CPU 더블 클릭을 해서 CPU 속성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 여기에 시스템 앤 클럭 메모리. 자, 시스템 앤 클럭 메모리를 가시면 뭐가 있냐면 시스템 앤 클럭 메모리 비트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enable을 시키게 되면 자, 얘네들은 뭐냐? 자, 일단은 시스템 메모리 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스템 메모리 비트는 first cycle 그 다음에 diagnostic status change always 1, always 0 이런 접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점을 쓰는데 프로그램에서 접점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접점을 하나 쓰는데 이 접점은 항상 true가 되도록 만드는 접점. 또 어떤 접점은 어떤 경우에도 true가 되지 않는 접점. 그래서 이제 이걸 항상 true가 돼 있는 접점을 우리가 always 1. 절대로 on이 될 수 없는 그런 접점은 always zero라고 하는 그런 접점들이 있어요. 그런 접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저기에 우리 할당된 M1.2 여기는 M1.3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rst cycle이라고 되어 있죠. first cycle. 그러니까 어떤 접점은 first cycle. 아까 이제 스캔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가 PLC를 런을 딱 시켰을 때 또는 PLC가 이제 런이 되는 그 순간 딱 첫 번째 스캔에서만 한 번만 ON이 되고 그 다음은 OFF가 되는 그런 접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거는 보통 어떤 때에 그러냐면 어떤 초기값 같은 것들을 한 번만 딱 저장하거나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런 first cycle 접점이에요. first scan에서만 한번 M1.0이라고 하는 접점이 한번 온이 됐다가 탁 오프가 되는 자동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시스템 메모리 비트라고 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클럭 메모리 비트. 클럭 메모리 비트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동으로 온과 오프를 반복하는 그런 접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몇 헤르츠 클럭이라고 되어 있죠. 몇 헤르츠 클럭. 그죠? 그래서 1헤르츠 클럭을 한번 보시면 1헤르츠 클럭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M0.5로 되어 있죠. M0.5라고 하는 걸 쓰면 얘는 1헤르츠 클럭이에요. 1헤르츠라는 거는 뭐죠? 주기가 1초라는 거잖아요. 주기가. 그죠? 한 번 온이 되고 한 번 오프되는 요 하나의 주기. 요게 이제 1헤르츠가 되니까 결국 0.5초 온, 0.5초 오프가 되겠죠. 그죠? 2헤르츠라는 거는 한 주기 동안 2번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이런 동작들을 우리가 그냥 저 접점만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M0.5라고 하는 접점만 갖다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살려놓고 대신에 보세요. 내가 지금 MB1, MB0를 지금 여기다가 할당을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지금 전체 영역이 MB0과 MB2를 내가 이런 용도로 쓸 거니까 이것과 이제 우리가 실제 메모리 우리 사용할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얘네들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할당했어요. 할당을 하고 이 설정을 변경을 했으니까 변경한 거를 저장해 줘야 되겠죠. 다운로드 해야 되겠죠. 저장이 아니고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 쪽으로 가서 수정을 또 할게. 처음에는 우리가 요거 기동이라고 하는 신호를 이걸로 썼잖아요. M0.0으로 썼는데 아까 M0와 M1은 쓰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그 테이블 가서 show all 태그 가서 거기서 하지 말고 그냥 프로그램에서 그냥 바꿉시다. 우리 여기 다시 그냥 여기서 이거를 중복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알람 표시가 나타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리와이어 태그를 하는 거예요. 리와이어 태그. 그러니까 리와이어라는 거는 결국 어드레스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름은 기동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놔두고 어드레스를 바꾸겠다. 자, 우리가 이거를 뭐 2.0이라고 합시다. 2.0. M2.0. 우리가 MB0, MB1은 쓰면 안 되니까 그 다음 MB2부터는 써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MB2는 결국 M2.0부터 이렇게 그 다음 번호는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M2.0으로 얘를 바꿔줄 거예요. 체인지.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뜨죠. 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푸시 버튼을 눌러서 기동 신호가 살면, 자, 기동 신호가 살면 요 기동 신호를 일단 하나를 받아야 되겠네요. M2.0이라고 하는 기동 신호를 받았을 때, 살았을 때 적색 등을 깜빡깜빡 동작으로 지금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접점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A 접점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가 아까 우리 M0.5라고 하는 걸 입력을 했더니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클럭 1Hz 나오죠. 그죠? 클럭 1Hz를 여기다가 가지고 가서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타이머를 안 쓰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클럭 접점을 쓰는 거예요. 클럭 접점을.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기동 신호가 살면 클럭 접점이 혼자서 깜빡깜빡 움직이면서 적색 등이 동작이 되죠. 그죠?